인간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야 라고 반문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당신과 성공 사이에 놓인 유일한 장애물이 바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가라고 제가 말한다면 어떨까요? 성공은 늘 남의 몫이고 돈과 행복, 기회는 아무리 애써도 당신에게 오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저는 나폴레옹 힐의 가르침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가진 힘을 빌어 이런 현실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 실용적이고 검증되었으며 과학적인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좌절합니다. 목적지 없이 운전하며 연료와 시간,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명확한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고지서를 내고 그저 연명하며 살다가 왜 성공이 찾아오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받고 싶은지조차 모른다면 우주가 어떻게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수백만 명을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함정입니다. 막연한 욕망, 형태없는 의도, 계획 없는 희망 말이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행복하고 싶어. 나는 내 삶을 바꾸고 싶어. 이 모든 말들은 아름답지만 명확함이 없다면 완전히 공허할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요? 어떤 종류의 행복을요? 어느 방향으로 변화하고 싶나요? 마치 점수나 규칙도 모른 채 게임에서 이기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명확함은 창조의 첫 번째 행위입니다. 생각이 안개에서 벗어나 형태와 색깔 그리고 목적을 띠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결정하는 순간 당신의 뇌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회를 걸러내고 식별하는 역할을 하는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문득 당신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전에는 당신의 인지 범위에 없었던 길과 사람, 상황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외부 세계가 당신의 의도에 맞춰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를 거의 서사적인 방식으로 경험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그에게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성공의 공식을 밝혀내라는 도전을 했을 때 힐은 어떤 금전적 보상도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봉급도 계약도 지원도 없었죠. 그저 아무런 대가도 보장되지 않은 채 자신의 목적을 좇는 것이 도전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수락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에게는 명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성공을 연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히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를 굳건히 지탱할 만큼 강력하여 조롱과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오랜 불확실성의 시기들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우주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아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나요? 당신이 원하도록 교육받은 것,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 깊이 진정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섬뜩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혐오하는 일상에 갇혀 지냅니다. 번영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명확한 목표에 전념하지 못합니다.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변화가 주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명확함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인정할 용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것에 당신을 더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는 모든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 말입니다. 당신의 비전이 흐릿한 한 당신의 행동은 분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분산되면 결과는 무작위가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방향 없이 맴도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간단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앞으로 12개월 안에 당신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자세히 적어보세요. 막연한 문구는 피하세요. 숫자, 마감일, 감정을 포함하세요. 예를 들어 저는 기술회사에서 10명의 팀을 이끌고 싶습니다. 매달 1620만 원을 벌며 유연한 근무 시간과 지리적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입니다. 그리고 뇌는 지도를 좋아합니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좌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면요? 그렇다면 고통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더 이상 무엇과 함께 살고 싶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종류의 일상이 당신을 좌절시키고 지치게 하고 삶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나요? 원치 않는 것을 식별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첫걸음입니다.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제거하면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위한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마감일을 정하세요. 마감일 없는 목표는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나는 책을 쓰고 싶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2월까지 초고를 완성하고 싶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마감일을 정하면 당신의 뇌는 긴급함을 이해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편성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두려움은 성장하려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시도하는 것의 두려움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후회보다 훨씬 작습니다. 성공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명확함에서 비롯됩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은 연말에 지쳐 쓰러지면서도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이루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그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목적이 없었습니다. 목적 없는 일은 나침반 없이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지치기만 할 뿐 아무데도 이르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행동에 의미가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상세하게, 열정적으로 목적을 담아 적어보세요. 우주는 막연한 욕망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확고한 결정에 응답합니다. 결심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힐은 우주가 거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투영하는 것을 비춰준다고요. 그러니 외부에서 새로운 것이 반영되는 것을 보고 싶다면 당신 내면의 이미지를 먼저 선명하게 만드세요. 혼란스러운 마음은 혼란스러운 결과를 낳지만 결단력 있는 마음은 산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나폴레옹 힐이 수백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며 발견한 가장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해방적인 진실 중 하나입니다. 그는 성공이 결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으며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모든 가시적인 결과에 선행하는 보이지 않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성공 가능성을 방해하는 문구들을 매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좋아서 진짜일 리 없어 라거나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아 라고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뇌에게 당신의 한계를 증명할 근거를 찾으라고 지시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뇌는 그것을 찾아냅니다. 마음은 온도 조절 장치처럼 작동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부족함에 맞춰져 있다면 아무리 많은 기회가 나타나더라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보지 못한 척할 것입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당신의 내면 주파수가 아니요, 저는 그만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입증된 인간 행동입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빈곤선 이하로 사는 사람들 중 70% 이상이 돈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를 죄책감, 이기심, 가치관에 대한 배신과 연관 짓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장벽, 즉 그들이 원하는 것과 실제로 스스로가 받도록 허락하는 것 사이의 장벽을 만듭니다. 힐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를 지필하던 시절 자신의 내면에서 이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믿음과 의심 사이의 전쟁을 살았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의 목적을 완전히 믿었지만 또 다른 날에는 부족함의 목소리가 그에게 사기꾼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고를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줄 사람이 세상을 바꿀 메시지를 지우려 했다니. 그러나 바로 그 나락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듯이 믿음은 의심에 대한 반항적인 행위입니다. 믿음은 내면의 두려움을 품고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정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직 땅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걷는 행위입니다. 힐은 보기 전에 믿기로 선택했고 그래서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보고 나서야 믿는다는 방식이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마음 깊이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포기했나요? 처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시작했다가 멈춘 적은 또 몇 번인가요? 당신을 무너뜨린 것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승리할 자격이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러한 믿음이 도는 행복을 살 수 없어.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가난하게 죽는 거야.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야. 와 같은 어린 시절의 말들로 오래전에 심어졌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 깊이 뿌리내려 한 사람의 일생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정신적 구조를 재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뭔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문구를 반복하나요? 내가 실패할 줄 알았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충분히 뛰어나지 않아. 이 각각의 문구를 가져다가 힘을 실어주는 버전으로 바꾸세요. 나는 할 수 없어 대신 나는 이것을 잘 해내기 위해 배우는 중이야 라고 말하세요. 나는 돈에 약해 대신 나는 번영하는 사고방식을 기르고 있어 라고 말하세요. 너무 간단해서 진짜 일리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은 긍정적인 확언이 의도와 감정을 담아 반복될 때 행동, 자신감, 집중력과 연결된 뇌 영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정확히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조앤 K 롤링은 실업 상태에서 어린 딸 한 명을 키우며 여러 출판사로부터 연이어 거절당하면서도 첫 번째 해리포터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야기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서 계속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세계 타이틀을 따기 전에도 유명하게 나는 최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보기 전에 믿었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순간 불가능의 문이 열립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 부족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종교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실질적인 확신이죠. 모든 생각이 씨앗이고 모든 신념이 밭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한 개라는 씨앗만 심는다면 결핍 외에 무엇이 자라나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을 풍요로움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그 밭은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삶을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그 공간의 분위기를 느끼고
주변의 소리, 공기의 냄새, 함께하는 사람들의 얼굴까지 세밀하게 느껴보세요. 우리 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담아 시각화하는 모든 것은 뇌에게 현실이 됩니다. 이는 과학이 증명하기 훨씬 전 나폴레옹 힐이 발견했던 비밀입니다. 바로 시각화의 힘이 마음에만 존재하는 것을 현실 세계로 구현하는 달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는 상상력이 인간 영혼의 실험실이며 모든 창조물이 존재하기 전에 태어나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달이 하나부터 거대한 제국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그것을 보기도 전에 믿었던 어느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정신적인 이미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힐이 생각하고 부자가 되어라를 집필할 당시 그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산했고 세상의 신뢰를 잃었으며 때로는 의심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쓰는 글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그 자신조차 이 책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고요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자신의 책이 세상에 미칠 영향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간견하는 자신의 모습, 삶이 변화한 사람들의 편지를 받는 모습, 수많은 이들의 변화된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이미지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거의 손에 잡힐 듯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뒤 단순한 환상에 불과했던 그 비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책은 5천만 부 이상 판매되어 여러 세대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시각화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행하는 예행 연습입니다. 우리 뇌는 내면의 이미지를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한 연구가 이를 분명히 입증했습니다. 몇 주 동안 두 그룹의 사람들이 실험에 참여했는데 한 그룹은 피아노 연습곡을 실제로 연주했고 다른 그룹은 건반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손의 움직임만 상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그룹 모두에서 활성화된 뇌의 영역이 사실상 동일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뇌는 상상의 힘만으로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감정을 담아 목표를 시각화할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뇌에 그 목표를 가능하다고 프로그래밍하고 있으며 당신의 몸은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시각화는 몽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처럼 믿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의도를 일치시키는 과정이죠. 성취하는 사람들과 단순히 바라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성취하는 사람들이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그 결과를 살아낸다는 점입니다. 시각화는 당신의 마음이 성공을 익숙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을 마음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위대한 실제 사례들을 떠올려 보세요.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가 작동하기도 훨씬 전에 불이 켜진 전구를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헨리 포드는 어떤 기계도 만들어지기 전에 완벽한 조립 라인을 시각화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이 여전히 버튼식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미 완성된 아이폰의 모습을 마음속에 보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열망을 현실로 바꾸고 싶다면 바로 이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매일 특정 시간을 정하세요. 잠에서 깨어난 직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이 좋습니다. 고요히 앉아 심호흡을 하고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상상하세요.
미래의 당신을 마치 아득한 꿈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인 것처럼 보세요. 당신이 운전하는 차, 당신이 사는 곳,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 안에 흐르는 자유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감정을 아끼지 마세요. 이미 원하는 것을 성취한 기쁨을 느껴보세요. 더 많은 긍정적인 감정을 그 이미지에 불어넣을수록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본 것에 발맞춰 행동해야 합니다. 시각화는 지도이지만 운전자는 당신입니다. 방향은 알려주지만 나아가야 할 움직임은 당신의 몫이죠. 시각화 연습을 마친 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이것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이메일을 보내거나 새로운 것을 공부하거나 습관을 바꾸거나 상징적인 금액을 저축하는 것과 같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연습은 당신의 사고방식을 강력한 힘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직관력은 예리해지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였던 것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주는 이 진동의 수학적인 정밀함으로 응답합니다. 바깥 세상은 당신 안에 살아있는 이미지의 단순한 반영일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는 상상하고 믿는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정신 상태를 당신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일관성과 감정을 담아 시각화할 때 당신의 뇌는 이 새로운 현실을 표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당신 삶의 모든 것, 당신의 생각, 당신의 행동, 당신의 결정, 그 이미지와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매일 실천하세요. 아침에 5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씩 말입니다. 성공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세요. 번영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세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당신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마음속 이미지로 시작했던 것이 당신 현실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성공은 그것이 일어났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 순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존재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과소평가된 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의를 표하는 몸짓이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의 자동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당신의 마음과 우주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주파수이자 진동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느낄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합니다. 몸이 이완되고 호흡이 가벼워지며 심박수가 느려집니다. 마치 당신의 삶 전체가 잠시 동안 정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태에서 풍요로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진동은 번영, 사랑, 그리고 기쁨의 진동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함을 느낍니다. 돈이 들어오거나 칭찬을 받거나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말이죠. 그러나 감사의 진정한 힘은 아무것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삶이 당신에게 미소 지을 때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폴레온 힐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과학은 그가 직관적으로 발견한 것을 뒷받침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더 낙관적이고 숙면을 취하며 신체적인 고통을 덜 느끼고 생산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감사가 뇌 화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감사하면 행복감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가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당신의 내면 상태를 재프로그래밍하고 더 나은 외부 결과를 끌어당기는 정신 전략이기도 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결핍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한 당신은 오직 잡음만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주파수로 전환하면 풍요로움의 소리가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에너지와 같은 수준으로 진동하는 사람들과 아이디어, 상황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삶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가치를 알아봅니다. 힐은 종종 감사가 믿음의 연료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보지 못했음에도 감사할 때 당신은 우주에게 나는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신뢰에 더 많은 신뢰할 이유로 응답합니다. 그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감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다시 세울 때까지 그를 계속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이 감사의 진동이었습니다. 수년 뒤 거의 포기할 뻔했던 그 남자는 다시 일어섰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사가 그를 어둠에서 끌어내 빛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종이 한 장을 꺼내거나 휴대폰 메모장을 활용하여 감사할 만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 잠자는 침대, 당신을 지탱하는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하루에 5가지로 늘려보세요. 그리고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당신이 쓴 것을 다시 읽으세요. 가슴 속에서 그 에너지의 따뜻함을 느끼도록 허락하세요. 당신이 다르게 진동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 두려움, 좌절이 찾아올 때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세요. 아무리 작더라도 감사할 만한 것을 찾아보세요. 바로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두려움은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들어오면 다른 하나는 떠나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주에게 나는 이미 더 많은 것을 창조하기에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모든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을 신뢰하겠다고 확언하는 일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이는 삶에게 저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삶은 기꺼이 응답합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을 불평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전에 당신이 이미 소유한 것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곧 당신이 끌어당기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진동을 선택할 때 온 우주가 당신에게 더욱 감사할 이유를 주기 위해 스스로 재정렬합니다. 이것은 힐에게도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적용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의 고통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진동 중 가장 높은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요구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그리고 무엇을 깊이 믿는지에 반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 즉 명확함부터 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의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당신이 진동하는 것에 자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가슴, 그리고 행동이 일치할 때 성공은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확실한 현실이 됩니다. 명확함은 길을 밝히고, 믿음은 추진력을 유지하며, 시각화는 방향을 이끌고, 감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진정한 비결입니다. 단순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결정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시기 전에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주파수를 방출할지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 그리고 감사의 진동을 선택하고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이 당신을 이 여정 속으로 더욱 깊이 이끌 것입니다. 그 영상에서는 당신의 지혜로운 진화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고 오늘보다 1%더 나은 당신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성장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